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80살이 된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를 처음 보신 건 작년 여름이었을 겁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SNS에도 퍼졌던 그 영상 기억하시나요? 40도가 넘는 날씨의 시장 골목에서 채소를 파는 노인을 찍은 영상이었죠. 작은 좌판 앞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상추와 고추를 정리하던 제 모습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 영상을 본 분들 대부분은 안타까워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 나이에 무슨 죄냐, 자식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이 댓글로 가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젊은 분은 그런 저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가난한 현실 속에서도 살아가는 채소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고, 그게 계기가 되어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알게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런 시선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누구의 동정도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저 사람들이 제가 왜 거기 있었는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만 몰랐던 겁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날부터요. 그날 이후 저는 5아이의 엄마이자 아빠가 되었습니다. 막내는 겨우 5살이었고 큰애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냥 무너질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 버틸지. 저는 두말 않고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아이들은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를 떼오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보내고 저는 다시 시장으로 나가 하루 종일 채소를 팔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살이 나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쉴 수 없었죠. 저녁 늦게 들어와서는 밥을 하고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빨래를 돌리고 다음날 장사 준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단지 아이들만 키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저 자신도 다시 키워냈어요. 저는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어려운 문제를 고민하는 아이 옆에서 저도 같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고 역사책을 읽었어요. 덕분에 아이가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제가 대신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공부방이 따로 없던 우리 집은 부엌, 거실, 침대 위 그 모든 공간이 공부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아이를 모두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첫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지금은 병원 원장이 되었고, 둘째는 연세대 법대를 나와 현재는 변호사입니다. 셋째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 넷째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막내는 이화여대 약학과를 나와 약국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비결을 물으시더군요. 비결이라기보다 저는 그냥 아이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무너지고 또 함께 일어섰던 것뿐이에요. 하지만 제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건 아이들의 직업이 아닙니다. 제가 키운 아이들은 모두 사람답게 자랐어요. 남을 도울 줄 알고 약자를 무시하지 않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성공한 후에는 저를 위해 용돈을 보내려고 했어요. 매달 몇백만 원씩 보내주려고 했죠. 첫째는 엄마 이제 그만 쉬셔야죠. 둘째는 이젠 우리가 책임질게요. 다들 저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고요? 바로 제가 30년을 지켜온 이 시장 골목입니다. 이곳은 저에게 단순한 생계의 공간이 아니라
가족 같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가게 김씨 아주머니가 아프면 제가 병원에 데려가고 건너편 박씨 아저씨 댁이 갑자기 장례를 치르게 되면 제가 식당 예약부터 조문객 접대까지 도왔습니다. 어느 집 아이가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포기하려고 할 때면 몰래 뒷주머니에 숨겨뒀던 돈을 꺼내 도와주기도 했어요. 제가 도와드린다는 생각은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야 할 사람이니까 마땅히 하는 일이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평소처럼 채소를 정리하던 중 김씨 아주머니의 막내 아들이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종종 밥을 사주고 책을 사주고 한글도 가르쳐 줬던 아이였거든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제 가슴이 벅차올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더위에 쓰러졌다고 생각했지요. 뉴스에는 그렇게 나갔고 온라인에는 폭염 속 생계형 할머니로 제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불쌍한 채소 할머니를 도와주세요라며 성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기자들이 제 아이들을 찾아가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왜 안 도와드리나요?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당황했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매달 용돈도 드리려고 하고 어머니 모시고 살자고도 했지만 어머니께서 계속 시장을 지키시겠다고 하셔서요. 그 말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침마다 시장 골목에 나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골목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 인생의 터전이고 제가 살아온 이유니까요. 제가 아이들한테 매달 용돈을 받지 않은 이유, 그게 무슨 자존심 때문이라거나 체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3천만 원이라는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게 1990년대 초반 일이었으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몇 억이 훌쩍 넘는 돈이지요. 많은 분들은 그 돈으로 아이들 양육에 썼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생활비로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숫자 감각이 꽤 좋았어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금방 풀었고 남의 심리를 읽는 것도 흐름을 보는 눈도 있었지요. 어느 날 동네 어귀에 지하철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헛소리라고 했지만 저는 마음속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보험금으로 지하철역 예정지 근처에 있는 허름한 상가 건물 하나를 샀습니다. 그 동네는 그 당시엔 정말 황무지였어요. 비닐하우스 몇 채 흙먼지만 날리는 곳이었죠. 그 건물을 사고 나서 주변에서 얼마나 욕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순덕이가 남편 돈 받아서 망했다. 여자가 뭘 안다고 그런 데다 돈을 써? 다들 수군거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지하철이 개통되자마자 그 건물 가격이 10배로 뛰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안에 감춰진 재능을 인정하게 되었죠. 그 건물을 팔고 저는 그 돈으로 다른 지역에 더 큰 상가를 샀습니다. 그 지역 역시 개발 소문이 돌던 곳이었고 몇 년 뒤 실제로 공장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생기면서 가격은 또 한 번 뛰었지요. 그렇게 저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면서도 한쪽에선 부동산을 공부하고 흐름을 읽고 누가 뭐라 하든 묵묵히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제 자식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들이 잘 되길 바랐지만 그 아이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충분했거든요. 실제로 잘 해냈고요.
저는 대신 그 돈을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있는 이 시장 골목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식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서 매일 점포 뒤에서 우는 엄마,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도 등록금이 없어 포기하려는 아버지, 장사가 안 돼서 임대료도 못 내고 쫓겨날까 두려움에 떨던 상인들. 그런 사연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고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들리면 익명으로 병원에 돈을 넣고 등록금이 필요하다는 학생에게는 장학재단 이름으로 송금하고 가게 임대료가 밀린 사람에게는 몰래 봉투에 돈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지금까지 정확히 247명입니다. 제가 매일 밤 기록을 남겼거든요. 엑셀은 몰라도 공책에는 다 적었지요. 그 중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89명, 결혼을 한 사람은 156명, 자기 사업을 꾸려 성공한 사람은 3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제가 그 돈을 준 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선가 복이 떨어졌다고, 운 좋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게 좋아요. 고마워해달라는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그게 저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었고요. 그렇게 30년간 제가 도운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 무려 50억 원이 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투자한 부동산들은 아직도 오르고 있고 그 수익만으로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30년 동안 채소를 팔던 이 자리. 이 시장 건물 전체가 제 소유입니다. 20년 전 이 시장 건물주가 빚을 감당하지 못해 건물을 팔려고 했습니다. 다들 거들떠도 안 받지요. 낡은 건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이 시장이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 사람 사는 공간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샀습니다. 그 뒤로 저는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한 달에 10만 원씩만 받았습니다. 원래 시세는 200만 원이 넘는 곳인데도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여긴 제 가족들이 사는 곳이니까요. 시장 안에서 오가는 사람들, 그들의 고생과 눈물, 희망과 실패까지 그 모든 걸 함께 보고 느껴온 제게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제 이야기가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금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할머니를 도와주세요 라며 관심을 쏟아주셨습니다. 고마운 일이지만 그 성금 모금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 모습을 처음 촬영해서 SNS에 올린 젊은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가난한 채소 할머니로 소개하며 후원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수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기업 후원도 들어왔고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한테 들어온 돈은 모금된 금액의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수천만 원 중에서 제가 받은 건 고작 몇백만 원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슬펐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이 아닌 이야기로 저를 소비하고 어떤 이는 그걸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 좌판 앞에 앉으면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이 시장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아셔야겠다고요. 그동안 말없이 도와왔던 일들, 제가 왜 굳이 이 자리를 지켰는지, 이 골목을 떠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돌아온 날, 저는 집에 가자마자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80살의 주름진 얼굴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조금의 후회도 두려움도 없는 제가 있었어요. 이제는 말해야겠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 저를 가짜로 포장한 세상에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뜬금없다 하셨죠. 하지만 저는 마이크 앞에 서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동정을 받으려고 시장에서 채소를 판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일을 제 의지로 제 철학으로 선택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가 그동안 감춰왔던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장 건물의 실소유주가 저라는 것. 30년 동안 247명의 사람들을 익명으로 도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제 재산이 수백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까지요. 기자들, 방송 관계자들, SNS 인플루언서들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이 할머니가 그 채소 팔던 노인이 이 모든 일을 다 했다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나 봐요. 그때 저는 그 유튜버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제 모습을 몰래 찍어서 동정심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수천만 원의 성금을 모은 그 사람 말입니다. 그 청년은 저의 동의 없이 제 얼굴과 사연을 이용했고 모금한 돈 대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운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기자들이 카메라를 부여잡고 정신없이 찍기 시작하더군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인터넷 뉴스는 순식간에 도배됐습니다. 사흘 후 그 유튜버는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모금 내역과 사용처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기부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모금한 성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심지어 거짓말로 수익을 올린 광고 수익까지 환수당했습니다. 법정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던 그 청년을 보며 마음이 아프다기보단 속이 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도 언젠가 진짜 사람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랐거든요. 그가 이 사건을 통해 더 나은 어른으로 자라나길 바랐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성금 중 받은 모든 금액을 시장 상인들과 지역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전엔 얼굴도 모르게 제가 도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제게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 혹시 저를 도와주신 분이 할머니세요? 20년 전 병원비가 없어 아이 수술을 포기하려던 엄마, 10년 전 등록금이 부족해 입학을 포기하려 했던 대학생, 5년 전 창업 실패로 빈털터리가 된 청년. 그들이 다들 눈물을 머금고 절을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 우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 이야기를 들은 다큐멘터리 PD가 찾아왔어요. 제 이야기를 전국에 방송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제는 감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진짜 어른이 계셨다. 이 시대의 마지막 인격자다.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자랑스럽다.
인터넷에는 그런 댓글들이 가득했고 그 후 이 시장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채소를 사러, 누군가는 저를 보기 위해,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한 언론사는 이 시장을 순덕시장이라고 부르더군요. 제가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시장을 지켜낸 한 사람으로서 이 골목을 살아있는 공동체로 만든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쁩니다. 그 후 더 감동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제 이야기를 본 많은 분들이 자기 동네에서 자기 방식으로 도움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혼자 사는 할머니께 매주 반찬을 가져다 드리고 어떤 분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고 또 어떤 분은 지하철에서 넘어진 노인을 일으켜 세우며 함께 병원에 동행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따뜻해져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납니다. 결국 제가 진짜 원했던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채소를 팔아온 이유입니다. 돈이 필요해서도 자식들에게 버림받아서도 아닙니다. 그저 이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에 아주 작은 온기를 더해주는 일이 제 삶의 이유였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채소를 정리하고 싱싱한 상추 있어요. 외치며 좌판에 앉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보지 않아요. 대신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채소를 고르며 오늘도 힘내세요라고 말해줘요. 그리고 가끔은 자기 고민을 털어놓고 갑니다. 제가 듣기만 해줘도 마음이 편해진다며 웃고 가는 걸 보면 그게 참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90세가 되어도 100세가 되어도 몸이 움직이는 한 저는 이곳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후에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제 5 자식들도 모두 동의했어요. 그 아이들도 이제는 남을 돕는 일이 얼마나 값진지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특별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조금이라도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